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그 증시 점검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이 촬영 기준 날짜가 10월 5일이기 때문에 10월 5일 증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뚜렷한 조정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항상 이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경계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가 이제 뚜렷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증시의 조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뭐 금리 상승을 이유로 뭐 테이퍼링을 이유로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력난, 그다음에 최근 이제 미국의 반독점법 관련된 계속된 노이즈, 요것도 사실 대형 기술주들, 우리가 이제 흔히 빵이라고 하죠.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던, 가장 견고한 상승을 해왔던 우량주들이 흔들리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전에도 이 말씀드린 대규모 전력난, 중국에 대해서 현재 전력난을 굉장히 이제 크게 겪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 합의안을 또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합의안이 있는데요. 이 합의안에 대한 이행 촉구를 현재 이제 미국이 또 하고 나섰습니다. 즉 이제 이 중국 길들이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좀 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악재도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몰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아예 금지를 하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과 좀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전에 뭐 말씀드렸던 전력난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한전, KPS, 한국전력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전, KPS가 계속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이러한 전력난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은 계속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력난 자체가 굉장히 좀 구조적인 그러한 변화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좀 추세적인 그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의 계속된 상승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은 당연히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주요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뭐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미국의 뭐 연준이나 그런 중앙은행들의 원래 이제 기본적인 룰은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처럼 크게 오르면 그 물가를 잡는 게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이제 이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FOMC에서 밝혔지만 인플레이션을 이제 좀 일시적에서 장기화 전망으로 바꿈에 따라서 요게 이제 조기 금리 인상, 그러니까 좀 강력한 테이퍼링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요, 기술주들은 반대로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현재 이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기술주라고 하면은
사실 모두 다 똑같은 또 기술주는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뭐 위에 이제 미국 대형 기술주들, 이러한 어떤 이 빵 같은 기업들은 사실 지금 뭐 애플만 봐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엄청난 지금 이 실적을 이미 내고 있는, 예, 그런 이제 실적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주가 가치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냥 실적이 없고 가치가 아예 없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갈리는데요. 위에서 이제 이 말씀드린 미국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기술주라고 보기에는 좀 억지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아예 없고 실적이 없는 그런 기술주는 아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실적이 지금 거의 없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기대감 속에서 급등한 그런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기술주가 부진한데, 그 다음에 이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르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니까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악의 어떤 이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 예,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요런 이제 부분들, 예, 요게 이제 당분간은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왜 상승할까요? 예. 일단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현재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어떤 이 수요와 공급, 예,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살펴보는 부분이죠. 지금 세계 각국이 사실 그동안 경제를 봉쇄를 해왔습니다. 뭐 부분 봉쇄를 우리나라처럼 한 국가들이 대다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왔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경제 개방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은 진짜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거리로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재개를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백신 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현재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이제 이 공급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공급 측면에서 턱없이 모자르다. 네. 요렇게 좀 우리가 에너지 가격 상승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요적인 측면은 당연히 경제 재개를 하면은 이게 늘어난다는 부분을 누구나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공급이 왜 부족하냐?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급 업체들이 줄도산을 했기 때문이죠. 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만 봐도 사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셰일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막 이제 이 선물 기준으로 유가가 뭐 마이너스도 가고 그렇다 보니까 다 이제 중소업체들은 줄도산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밖에 남아있지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뭐 셰일 오일 업체들 대부분 이제 공화당 기반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완전히 180도 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셰일 업체들, 남아있는 셰일 업체들도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석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그 어떤 뭐 혜택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지 않다. 즉 이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면에 수요는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 그런데 요게
뭐 하루아침에 이 경제 재개가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의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분명히 이제 필요할 것이다. 요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일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기업들,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금리 상승 시기 뭐 이제 교과서적인 그러한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보험 회사들 굉장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보험회사 삼성화재 보시게 되면은 정말 느리게 가고는 있지만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10만원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이제 20만원 거의 이제 중반까지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아직 이전에 이 저점 부분까지 회복을 하려면 25만원은 넘어야 되니까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그렇게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금리 상승기에 좀 가치주로 충분히 그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융 좀 종합 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삼성화재보다는 오늘 이제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고점 부분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좋은 모습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금융지주 회사나 현재 이제 뭐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 삼성화재만 봐도 굉장히 실적은 저평가예요. 워낙 이제 항상 저평가를 받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치주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에 따른 요런 이제 수혜주들 실적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보험사들, 삼성화재, 동양생명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에 한두 개 정도는 담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 결국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죠. 따라서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거의 이제 수혜주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 뭐 이제 테마성 이슈로 항상 늘 급등락을 하는 중앙 에너비스, 오늘도 상한가를 마찬가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흥구석유, 이러한 좀 테마성 이슈의 가벼운 종목들이 아무래도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이슈로 테마성,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테마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중앙 에너비스,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이 국제 유가에 따른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 당연히 좀 이 정유주들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오일 오늘도 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이제 소폭 눌리고 있는데요.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테마주가 싫다, 나는 좀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확 이루어지는 우량주 투자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S51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그런 종목에 좀 물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항상 이게 어떤 종목이 팍 오르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쵸? 굉장히 좀 요게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이게 좋다고 소문이 이미 많이 난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뭐 이제 미국에서도 반독점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게 어떤 우리나라만의 이런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금방 끝나겠지, 뭐 네이버 카카오가 망했어,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력처럼 뭐 기업이 망할 일은 없어요. 근데 투자자가 굉장히 고통받을 수는 있으니까요.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지금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아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독점법 관련된 이러한 노이즈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히 주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에 따른 어떤 또 수혜주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혜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 현재 이제 금리 상승 어떤 이 뚜렷한 조정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어떤 지연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개방을 일시적으로 글로벌 모든 어떤 이 국가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말을 하죠. 근데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은 억압되었던 경제를 개방하면서 경제 자체는 여러분 좋아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이제 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경제 활력이 돌 텐데요.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은 위드 코로나로 현재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물가 상승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물가 상승은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사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ETF, 인버스 같은 그러한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 굉장히 이제 유망할 텐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뭐 어떤
경제가 좋냐, 경제가 좋지 않느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에 현재 베팅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베팅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이꼴 이게 이 금리 또 상승이다 보니까 앞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러한 이제 수혜주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물가 상승을 만든 주요 원인이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위드 코로나로 현재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 그동안 좀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뭐 여행, 그 다음에 뭐 레저, 호텔 숙박, 그 다음에 뭐 항공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요 이제 관련주들이 어떤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하나투어, 그 다음에 뭐 노랑풍선, 이러한 이제 주들이 대표적인데, 사실 이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이 적자폭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뭐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강력히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은 맞지만, 뭐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으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전의 고점을 뛰어넘는 이러한 어떤 가파른 상승세는 오버슈팅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주들 같은 경우,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코로나 전의 주가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좀 저렴하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좀 이 위드 코로나 좀 테마 이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테마주,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이러한 관점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뭐 이게 실질적인 엄청난 실적 개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 실적도 이제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여파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한 1년 후의 실적을 보고 좀 미리 투자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실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텔 숙박, 호텔 신라, 요런 이제 종목들도 현재 이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여행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요. 아무래도 이미 실적이 요렇게 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확실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좀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도 없고 이게 뭐 그냥 좋아질 거야 라는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호텔 신라는 지금 이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전에 뭐 이제 매출이 거의 6조 가까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3조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절반 가까이는 회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주가가 한 11만원 선까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 지금 아래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현재 이 분기 실적 개선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3분기, 4분기에도 이러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요. 한 1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이전의 실적을 좀 100% 회복을 하기는 당분간 역시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좀 지연되었던 그러한
어떤 이 심리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이 호텔 숙박업 관련 주들도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한 번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물류 대란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어떤 이 자체적인 실질적인 수혜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이제 기름이 동나는 그러한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올해 또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되는 게 바로 이 화물 운송 쪽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화물 쪽이 이렇게 지금 크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위드 코로나로 갈수록 더 많은 물류 이동이 있을 거고,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코로나 전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훨씬 좋아졌어요. 2018년도 거의 이제 영업이익을 올해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할 그런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뭐 크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보기 힘들다. 다만 이전 뭐 코로나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호텔 신라보다는 다소 이제 주가가 이미 올랐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많이 드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컨택트주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다 우리가 묶어서 컨택트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이전에 많이 부각되었던 그런 이제 컨택트주가 아니라 이제부터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컨택트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돼서 만약에 밤늦게까지 뭐 술을 먹는다는 등 그러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일단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거의 안 가시죠. 영화관이 텅텅 비었는데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사실 거의 오르지도 않고요. 계속 이제 횡보만 했어요. 아까 뭐 이제 월봉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현재 이제 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피해 업종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참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실적이 크게 무너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게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았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CGV 같은 경우에 코로나 피해를 엄청나게 크게 받았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200억 가량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마이너스 3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 올해까지도 아마 그 타격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화관이 이게 실적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아직 좀 멀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여행업종이랑 비슷한데, 여행업종보다는 주가가 굉장히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이 현 수준에서는 메리트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좀 컨택트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밤늦도록 뭐 이야기하고 떠들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또 하이트 진로도 이렇게 좀 꼽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뭐
다른 여러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 하고 싶어도 못했죠. 뭐 현재 이제 6시면은 그러니까 뭐 백신을 지금 맞으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이 하이트 진로도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 좀 박스권에 요렇게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이제 모습이 이제 이 4만원 정도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트 진로는 다른 좀 컨택트 주들과는 좀 다르게 여행, 레저,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받았던 그러한 어떤 산업 공간은 좀 다르게 굉장히 지금 이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에서 이제 소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맥주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이 어떤 이 술 판매를 못해서 다소 좀 부진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 나는 투자에 있어 실적이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 지금 실적이 더 증가한 근데 또 컨택트 주도 되는 이러한 종목에는 좀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급격한 턴어라운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하겠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도 우량한데 좀 대한항공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시 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 적자폭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현재 상승은 살짝 이제 오버슈팅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테마성 이슈로 상승하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호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 어디 해외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사실 국내 호텔 숙박 관련 그러한 이제 업군이 좀 부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실적 개선세가 벌써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적 우량주로 좀 가져가시면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대한항공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부각될 듯,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CJ, CGV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실적 부진, 따라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턴어라운드 가능성 크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코로나 여파가 거의 없었던 컨택트주,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컨택트 관련주라고 하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었던 부분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 위드 코로나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더 부각될 그러한 이제 산업군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러한 이제 종목이 네이버 영어로 쳐야 되죠.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10만원에서 주가가 거의 5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부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사업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친숙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반독점법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도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지만, 항상 이 어떤 거대한 좀 악재, 계속적으로 좀 이 주가의 상승을 방해할 여지가 큰, 예, 그러한 이제 악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악재가 없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네이버 카카오와 비슷한데 규제라든지 뭐 다른 악재가 없는 그러한 산업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K 컨텐츠가 지금 82개국인가요? 네, 82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현재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현재 이 침투해 있는, 예, 국가에서는 그냥 다 1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을 씹어 먹었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컨택트 관련주들이 당연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집안에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뭐 여행 업종들, 그 다음에 호텔 숙박업, 그 다음에 항공주, 이런 컨택트 주들이 부각이 되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나가서 노니까 우리가 그동안 집에서 뭐 넷플릭스 시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부각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점점 더 지금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이 CJ, CGV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나가서 놀아 해도 막상 나가서 계속 놀기만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돈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영화관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이 위드 코로나를 즐기실 텐데, 거기에 컨텐츠가 빠질 수 있냐? 거기에 컨텐츠가 빠지긴 좀 힘들다는,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징어 게임만 봐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드 코로나로 갔고, 그 다음에 뭐 영국도 그렇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 좀 많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예,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K 콘텐츠가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는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해서 콘텐츠 사업이 휘청하거나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을 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뭐 밀린 어떤 그동안 계속 좀 방 안에 갇혀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이제 다시 집에 오니까 컨텐츠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K 컨텐츠가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래서 살짝 언택트 관련된, 그러한 느낌이 강한 컨텐츠 관련 주들이 크게 이제 죽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관련주들이 이미 좀 많이 급등을 했죠. 뭐 보시게 되면은 뭐 버킷 스튜디오 살짝 이제 테마성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이 실질적인 수혜가 가장 크게 좀 예상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협력 관계에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팔아서 돈을 벌 것이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또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가벼운 좀 이 테마성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바른손이라는 요러한 이제 기업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봉준호 감독하고 또 이제 뭐 영화 촬영하고 그런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제 이 상승의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좀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슈가 뭐 워낙 이제 좀 글로벌 이슈고 요게 단기간에 끝날 그러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K 컨텐츠 관련 요 이제 산업군들은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도 더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대원 미디어나 요러한 어떤 주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그냥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요렇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사실 끝나야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만 봐도 K 컨텐츠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혜주 중에 또 K 컨텐츠 관련된 그러한 또 수혜주가 있죠. 바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앞서 이제 말씀은 못 드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또 신고가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K 컨텐츠 관련해서 뭐 BTS, 방탄소년단도 지금 이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Y 엔터가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 그동안 이 콘서트를 못했잖아요. 대규모 이 콘서트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콘서트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이 되는 그러한 이벤트인데 그동안 콘서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콘서트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특히 콘서트에 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이 컨택트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잘 보시면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끝나도 더 부각될 산업군, 요러한 또 이 위드 코로나 요 이제 사이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기에 또 반도체도 사실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도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전력난도 그렇고 주요 이제 IT 이 공급 밸류가 많이 이제 훼손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최근 굉장한 좀 약세를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반도체 섹터의 이런 약세적인 부분이 추세적으로 뭐 향후 뭐 몇 년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뭐 이전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낸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컨택트주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가장 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뭐 물론 이 반도체 뭐 노트북이랑 그런 게 엄청 팔렸죠. 여러 이제 이 언택트 관련된 그러한 이제 IT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이 구간에서 크게 부각이 됐는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컨택트 관련된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반대로 반도체는 이제 뭐 좀 부각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이 많지만,
지금 여러분 사실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뭐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이제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산을 100% 못한다. 생산은 뭐 절반 가까이 줄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생산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이요. 내년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그러한 분석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올해 2분기 안에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요. 요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예, 수요, 공급. 요 이제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면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줄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공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금 우리가 뚝딱 짓는다라고 해도 최소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반도체 섹터는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을 해 있고, 반도체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요, 반도체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사실 수요가 일시적으로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요게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도 앞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표 산업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반도체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자동차에 사실 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 전기차 소재주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LNF 이러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이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부각이 되는 건 당연히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요,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공급은 타이트한데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의 강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보면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이 대표적으로 뭐 8인치 파운드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쪽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뭐 물론 전력난으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안 되면 판매를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또 안정화됐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 가격이 강세가 나올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IT 공급망 자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훼손이 되면서 이러한 어떤 수요 자체가 있어도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특이한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 자체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공급은 타이트한데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반도체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시점은 당연히 생산이 원활해지는 시점,
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함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인,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의 계속되는 상승세,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혜주와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 뭐 핵심 수혜주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저와 함께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